경상수지에 무슨 일, 놀라운 반전 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상수지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대한민국 국경선을 두고 달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유로화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외국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경상수지에 무슨 일이 있을까? 9월에도 흑자를 냈습니다. 54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냈어요. 많이 냈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경상수지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요, 지난 5월부터 벌써 5개월째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월에 42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적도 있고요. 2월에도 5억 2천만 달러, 4월에도 7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요 19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요. 6월에는 58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을 냈는데 9월에 54억 2천만 달러가 되면서 누적 경상수지는 165억 8천만 달러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2021년에 이게 833억 달러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고요. 2022년에 298억 3천만 달러보다도 적습니다. 연말까지 가도 적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놀라운 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상품 수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74억 2천만 달러잖아요. 수출이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수출이.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상품 수지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거 사실입니다. 지난 4월에 5억 8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는데요. 7월, 8월, 9월이 되면서 특히 9월에 74억 2천만 달러의 흑자. 이것은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품 수지. 수출을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이 상품 수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차이는요. 무역수지는요. 대한민국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대한민국 국경선 밖으로 실어내는 것을 무역수지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상품수지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국경선 밖으로 실어내는 걸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그 나라에 직접 수출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에 상품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위상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74억 2천만 달러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호재 중의 호재, 놀라운 반전의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요 박수를 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품 수지가 수출이 주는 것보다가 수입이 더 많이 줄었잖아요. 수출은 2.4%가 줄었고요. 수입은 14.3%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불황형 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4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다.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에서 봐서는 74억 2천만 달러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다. 뭔가 경기가 회복의 어떤 신호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수지가 31억 9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어째 보면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전제가 따르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공 서비스가 6억 7천만 달러의 적자지만 운송도 7천만 달러의 적자죠. 여행이 9억 7천만 달러의 적자예요. 건설은 3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6억 7천만 달러의 적자고요. 기타는 12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여행이죠. 그죠? 여행. 또 여행에서 말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여행도 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상품 수지가 늘어나고 서비스 수지가 나빠지는 것은 경기 회복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본원소득 수지 이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과 똑같아졌습니다. 예전과 15억 7천만 달러니까 과거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니다. 본원소득 수지에 배당소득을 엄청 땡겨서 말입니다. 이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것을 계속 메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9월에 11억 1천만 달러 자체가 정상적인 궤도다. 사실은 2023년 1월에 보면 58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나고 이게 결국은요. 기업들이 해외 유보한 돈을 그만큼 들여오라. 그래서 이렇게 들여와서 그랬다. 사실은 이게 경상수지를 나타내주는 꼼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소득 수지는 역시 이전소득 수지가 이게 외국에 있는 자식이 국내에 있는 부모한테 용돈을 주면 이전소득 수지가 되거든요. 이게 반대가 많다는 뜻이에요. 한국에 있는 부모가 외국에 있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준다. 3억 8천만 달러.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죠? 적지 않은 숫자. 그만큼 말입니다. 이전소득 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좀 어렵지만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2022년 1월에서 9월까지 257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요 165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는데 그쳤다. 35.61%가 줄어들었다. 91억 7천만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감소폭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본격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거군요. 그것은요. 왜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지 않느냐. 아직도 블랙스완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판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상황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도 예상보다가 회복의 속도가 더딥니다.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회복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요. 과거 적어도 말입니다. 올 1월보다는 지금이 낫다. 그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직 경제가 바닥일 때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직은 위기의 어떤 강도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저는 아직까지 먹히고요. 앞으로도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면요. 시장의 분위기는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달라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저는 현실이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안 쓰고요. 예, 또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고요. 성장은 가라앉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회복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